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지혜다락방.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김미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정리정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여러분들은 정리정돈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뭐 사실 정리정돈을 하고 났을 때 쾌감이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을 때 네. 방 청소 한번 싹 하잖아요? 네. 그러면 잡생각도 사라지고 집도 깨끗하다 보니까 뭔가 다시 한번 열심히 뛰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다 보니까 네. 저는 정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정리를 하면 기분이 일단 좋아지고 맞아요. 그리고 뭔가 이게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신감도 생기고 약간 뭔가 그래요? 좀 자존감도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삶의 대부분을 발 디딜 틈 없는 곳에서 잠을 잤어요. 네. 네. 그러다가 이제 한번 청소를 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휴식이 더 달콤해요. 잠도 더 잘 오고. 네. 그래서 내 편안한 잠을 위해서라도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야, 근데 우리 박건님 진짜 편안한 잠 잤나 봐요. 네. 뒤에가 다 눌렀습니다. 아, 그래요? 베개 자국, 눌렀어. 베개 자국도 좀 정리, 보이고. 예. 정리를 너무 열심히 했나 봐요. 네. 이렇게 정리정돈을 잘 하면 우리 삶에 조금씩의 변화가 생기기 마련인데요. 과연 어떤 일이 생기는지 정리 컨설턴트 윤선현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평생 한 사람이 물건 때문에 물건을 찾는 데 쓰는 시간이 평균적으로 2년에서 3년이라고 합니다. 너무 진짜 아깝다. 충격이에요. 충격입니다. 너무 아깝습니다. TV 보면 종종 네. 너무 저장 강박증에 시달리는 어떤 할머니들, 할머니들. 쓰레기 모으는 할머니 뭐 이런 분들 20대 젊은 여성에게도 네. 바로 이 저장 강박이라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와. 빵 원짜리 정말 형편없는 물건도 네. 굉장히 귀한 거라고 보는 거죠. 물건을 버리는 것이 네.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느끼냐면 네. 신체 일부를 잘라. 도려내는 듯한 고통을 느낀대요. 안녕하세요. 정리 컨설턴트 윤선현입니다. 벌써 4번째 시간이네요. 네. 처음에 이 다락방을 찾았을 때 원래 다락방이라고 그러면은 좀 꿉꿉하고 네. 좁고 그런 곳인데 이렇게 4차례나 방문을 하니까 네. 저도 굉장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가장 좋은 건 실제 뭐 세트장이기 때문이겠지만 정리할 게 별로 없죠. 네. 자, 오늘 4번째 준비한 마지막 시간 강의는 정리가 진짜 어떤 변화를 주는지, 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땡땡이라는 말이 있죠. 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요건 사야 돼. 이런 게 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에 가면 국민 문짝이 있습니다. 네. 네, 아이 키우면요. 집에 이게 문짝 없는데 네. 네, 아이가 사용하는 문짝은 필요하다. 그래서 뭐 맘카페 또 아이 키워봤던 선배들이 이건 사, 이거 없으면 안 돼. 네, 그래서 이런 류의 물건들이 막 등장하니까 네. 사실 별로 뭐 살 생각은 없는데 네. 이런 게 있는지조차 몰랐는데 요거를 사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희 집에도 저 지금 6개 중에 네. 하나 빼곤 다 있습니다. 네. 오. 뭐 어떤 집에는 뭐 없는 물건이 있겠지만 제가 여기서 뭐 여기 있는 건 다 있어가 아니라 네. 국민 땡땡에 해당되는 물건이 실제 별로 불필요하지만 생각도 없었는데 네. 두게 되는 그런 형태의 물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음. 자, 그럼 대한민국 가정집에서 흔하디 흔한 물건, 정말 국민 땡땡 이상 가는 물건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텔레비전일 것이고, 그렇죠. 이 텔레비전은 가장 또 중요한 물건 중에 하나가 리모컨이 리모컨이죠. 있죠. 네. 제가 정말 충격적인 통계를 본 적이 있는데 한 사람이 평생 예. 살면서 예. 이 리모컨을 찾는데 실제 사용하는 시간이 있대요. 인당. 인당? 그런데 찾는 시간이 얼마 정도 시간이 사용될까요? 평생에 평생. 살면서 네. 진짜 많을 것 평균이지, 평균. 평생. 평생 하세요. 평생에 한 시간?
1시간. 저는 한 10시간 정도. 10시간. 네. 저는 더 많을 것 같아요. 네, 평생이니까. 평생이니까 한 50시간? 50시간. 네. 자, 저는 대부분의 삶을 리모컨 찾는 데 할애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뭐 제가 다양한 분을 만났는데 리모컨 못 찾아서 네. 리모컨을 새로 사신 분도 있어요? 은근 많습니다. 은근 많습니다. 이야. 자, 왜? 우리가 정말 많이 찾기 때문일 텐데 평생 와. 15일을 찾는다고 15일. 해요. 15일. 네. 왜 우리는 이 리모컨 하나 때문에 15일의 시간을 허비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더 충격적인 것은 살면서 예. 리모컨만 찾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와. 보통 평균적으로 가장 많이 찾는 물건은 네. 휴대폰이라고 하죠. 네. 휴대폰. 스마트폰. 휴대폰. 네. 휴대폰 지갑. 그래서 집에서 네. 나에게 네. 전화를 해야 됩니다. 아, 맞아요. 그런데 혼자 살아요. 그럼 더 답답하죠.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네. 전화 올 때까지. 전화 올 때까지. 근데 무음이었어. 무음이고 또 친구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핸드폰 뭐 하나 사야 되는 거예요. 새로 사야 돼. 네. 또 뭐 전화하다 보면 배터리 또 나가니까. 예. 무섭다, 무서워. 예, 밤에 이렇게 불 꺼놓고도 해야 되면은 그래도 이렇게 불빛을 찾아야 되니까. 불빛을 찾아야 되니까. 예, 그런 경우도 발생하겠죠. 네. 그래서 평생 한 사람이 물건 때문에 물건을 찾는 데 쓰는 시간이 평균적으로 2년에서 3년이라고 합니다. 너무 진짜 아깝다. 아깝다. 충격이에요. 이건. 충격입니다. 너무 네. 아깝습니다. 아우. 자, 그럼 이 강의를 잘 들으시면 그런 인생의 삶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혹시 저장 강박증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오. 저장 강박. 저장 강박증. 뭐든 버리지 않고 버리지 계속 못하는 저장해 사람들. 네. 그 TV 보면 종종 네. 너무 저장 강박증에 시달리는 어떤 할머니들, 할머니들. 네, 쓰레기 네. 모으는 할머니 뭐 네. 이런 분들 간혹 네. 본 적이 있습니다. 신문 기사를 보면요, 이게 할머니들 뭐 치매 같은 거 때문에 그런 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정말 충격적인 건 20대 젊은 여성에게도 네. 바로 이 저장 강박이라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와. 그래서 통계적으로 이게 서울시 기준에서 조사했을 때 서울시에서 전체의 대상으로 보니 네. 2에서 5% 정도였다고 해요. 네. 그럼 이걸 대한민국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나라만 네. 100만 명에서 우와. 250만 명의 사람들이 네. 저장 강박증에 걸리고 있습니다. 아니 대표님 그러면 정말 많은 사람이 어떻게 보면 내 주변에도 한두 명은 있을 수 있다는 네, 이 지금 중에도 결론이 한 명이 있을 수도 나잖아요. 있고요. 근데 우리가 병에 걸릴 때 보면 전조 증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장 강박증에 혹시 나도 지금 걸려 있는 초기 단계가 아닐까라는 어떤 체크할 만한 뭐 네. 기준이 있을까요? 자, 저장 강박증은 말 그대로 증상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혹은 여러분들이 못 버리는 사람들한테 야, 너 저장 강박증이야 네. 라고 말하면 네.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되는 표현이 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이건 병이기 때문에 실제 병원에서 의사를 통해서 네. 진단받는 병입니다. 아, 전 조금 불안한 게 네. 우리 아내가 제가 입던 옷들 막 버리잖아요. 그럼 월요 수거하면 버리면 제가 어떻게든 옷걸이를 이용해서 다시 꺼내오거든요. 아, 진짜요? 그래서 다시 갖다 놓은 옷이 이 옷입니다. 그래서 진짜요? 저는 입을만 한데 그걸 지금 방송에 입고 온 거예요? 얼마나 예뻐합니까 제가 이 옷을. 의류 수거하면 들어갔다 나온 옷이네요. 네, 그 옷을 그대로 꺼내 입었거든요 다시. 그 정도로 뭔가 제 물건들 버리는 거 너무 아까워요. 막. 네. 예. 저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네. 저장 강박증입니다라고 진단할 수는 없어요. 아, 진단할 수 없다. 그런데 예. 저장 강박증 전조 증상을 갖는 분들의 공통점 같은 거는 제가 그냥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떨린다. 한번 첫 쳐봐야 되겠다. 번째는요. 뭐죠? 물건에 첫째? 대한 가치 판단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뭐 지난 시간에 제가 뭐 이게 1,000원짜리냐 뭐 10,000원짜리 책이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냥 다 똑같이 봐요. 네. 빵원짜리 네. 정말 형편없는 물건도 네. 굉장히 귀한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진 않는데요. 난 네. 그래요. 자, 첫 번째는 그거고요. 네. 두 번째는 뭐든지 간에 어떤 거든지 간에 버리면 안 돼. 아, 그거는 좀 맞아. 버리면 벌 받아. 큰일 나. 나중에 또 뭐 사야 돼. 사연도 많고 이유도 많고 어떤 것이든. 세 번째는 네. 물건을 버리는 것이 네.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느끼냐면 네. 신체 일부를 잘라. 도려내는 듯한 고통을 느낀대요. 그 정도를. 아니 옷 하나 버리는데 네. 그냥 버렸구나 이게 아니라 나의 손가락을 자르는 듯한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만큼 심리적으로 굉장히 네. 어렵고
힘들고 네. 그 단계는 지금 없을 것 같아요. 예전에. 그 단계는 없죠. 네. 그런 자, 물건은 있었습니다. 저장 강박증을 실제 앓고 있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네. 혹시 여기 세 가지가 다 해당된다고 그러면 가까운 병원 가야 돼요? 병원에 가야 병원에 돼요. 가서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영상을 통해 정리 방법들을 알려드렸는데 네. 그래도 이제 뭐 영상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조회수 같은 거 많이 확인하는데 제가 영상 냈던 것 중에 가장 조회수가 많은 게 있습니다. 그게 네. 정리가 정리가 안 된 집의 10가지 특징이라는 주제 네. 영상인데요. 이 10가지가 그냥 뭐 어떤 사람에게는 공감할 수 없는 내용일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을 많이 했더라는 거예요. 네. 자, 거기서 언급했던 게 바로 이건데요. 정리가 안 된 집은 공기가 탁하더라. 청소 상태가 좋지 않더라. 가족 간의 소통이 안 되더라. 쇼핑하거나 얻어온 물건이 많더라. 물건 공간에 담당자가 없더라. 야, 이 큰일 났네. 이사 후 정리가 안 되기 시작했더라. 네. 물건이 꽉 채워져 있다. 어. 집에 대한 목적, 의미가 없다. 네. 과거의 흔적, 오래된 물건이 많다. 저거요. 정리된 집에 대한 개념, 경험이 없다. 맞아.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혹시 10가지 다 포함되면 큰일 나는 겁니까? 병원 가야 됩니까, 저도? 이거 조금 뭔가 좀 설명이 좀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있을 수 있을 텐데요. 네. 네. 제가 이 영상을 하면서 이렇게 댓글 막 다시잖아요. 네. 네네네. 댓글 많이 다시는데 가장 많이 언급했던 게 뭐였냐면 3번이었습니다. 3번. 맞아요. 가족 간의 소통과 정리 안 되는 거라. 정리가 뭔 관계가 있냐. 맞아요. 저도 네. 그 생각했어요. 자, 제가 정주권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정주권. 우리에겐 뭐 주권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국민의 주권. 정리 주권이 바로 정주권입니다. 아, 정리 주권. 가정 내에 정리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이걸 버려야 되는데 네. 그 물건의 주인이면 그 물건에 대한 주권을 행사할 수 있겠죠. 네. 주인이 된 권리니까요. 네. 네. 그런데 어떤 집에 가니까 네. 이 물건을 아무도 판단을 못 하는 거예요. 네. 이거 제 거 아니에요? 뭐 엄마한테 물어보세요. 엄마한테 물어봤더니 얘한테 물어보세요. 이러는 거죠. 그래서 가족 중에 이게 무슨 서열순이나 혹은 뭐 아빠니까가 아니라 정리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누군가 한 명은 혹은 자기 물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정리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럼 정리가 잘 된 집이 만들어지기까지는 많은 과정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물건을 버리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버려지는 물건이 뭐였냐면 네. 국민 땡땡 물건 혹은 너무 많이 있는 물건. 제가 너무 특이하게 많이 봤던 물건들은요. 네. 포장지, 맞아요. 쇼핑백, 네. 뭐 명절 때 받았던 네. 보자기, 뭐 명품 쇼핑백 절대 못 버리시는 분들이 있고요. 맞아요. 쇼핑백도 사이즈별로 최소 10개씩은 있어야 된다. 뭐 우리 경험해보면 쇼핑백 사이즈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네. 막 100개씩 넘게 있는 집 되게 많습니다. 근데 뭔가 또 싸갈 때 그 백을 이용해서 쓰긴 쓰거든요. 네, 우리가 근데 네. 살면서 실제 쇼핑백 사오는 그 쇼핑보다 네. 그 사온 물건들 중에 안 써서 그 쇼핑백을 이용해서 뭔가를 주는 시간은 횟수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죠. 네.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쇼핑백이 계속 모아지고 쌓이죠. 모아지죠. 이게 또 누굴 줘야 되니까 없으면 또 힘드니까 네, 불안합니다. 모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수량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자, 그런 형태의 것들이 사실 우리가 물건에 대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오해인데요. 사람들이 이건 꼭 있어야 돼. 국민 아이템이니까 네. 이건 꼭 몇 개 정도는 갖춰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게 물건에 대해서 보통 인식하는 희망입니다. 여기서 뭐 희망을 잃어라. 희망은 필요 없다가 아니라 물건에 대해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필요가 중요해요. 이건 진짜 없으면 안 돼. 안 돼. 이건 쓰는 거야. 이건 필수적이야. 라고 하는 거죠. 자, 희망과 물건을 비교해 보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 이게 희망의 물건인지 필요의 물건인지 판단할 수 있겠죠. 자, 옷걸이가 한 20개 정도면 있으면 되는데 이게 한 200개 있다. 네. 그러면 당연히 한 180개는
희망일 수 있고요. 네. 20개는 필요일 수 있겠죠. 이런 형태의 판단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정리 관련된 책을 뭐 많이 읽었겠죠. 네. 전문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연구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가 많은 책을 읽었던 중에 가장 뭔가 제 가슴을 뜨겁게 했던 명언이 있습니다. 저의 가슴은 뜨겁게 했는데 네. 여러분들의 가슴은 어떻게 좀 뭐 어느 정도인지 한번 같이 좀 읽어볼까요? 조금의 소리를 내서요. 네. 우리의 삶에 더 많은 것을 넣고 싶으면 그것이 들어갈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자, 여기서 우리의 삶이라는 표현이 있죠. 네. 우리의 방, 우리의 집이 아니라 삶에 네. 더 많은 걸 넣고 싶으면 뭔가 뭐 지적인 것이든 혹은 삶의 어떤 풍요로운 것이든 형태를 띠든 띠지 않든 경험일 수도 있고요. 그러려면 뭐가 중요하다? 꽉 채워져 있으면 그것은 절대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원하는 것을 넣기 위해선 그것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내가 원하는 옷장을 만들기 위해선 내가 사고 싶은, 입고 싶은 옷을 넣을 수 있는 옷장이 필요하고 네. 근사한 책장을 만들고 싶으면 최소한 최근에 나온 책, 내 인생에 도움될 수 있는 책을 넣을 수 있는 빈 책장이 필요하다. 저는 꽉 채워서 사시는 분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대로 채우는 방법입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어떻게 비워야 돼? 네. 어떻게 버려야 되었다면 네. 제대로 채우려면 여기도 규칙이 필요한데 오. 3가지 규칙이에요. 네. 이것도 마치 공식처럼 뭔가 계속 주문처럼 이걸 반복적으로 사용하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텐데요. 필요한 것, 쓸 만큼만, 쓸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뭔가를 채울 때, 네. 흔히들 살 때죠. 네. 뭔가를 누가 주려고 할 때, 3가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게 진짜 나에게 필요한가? 필요의 물건인가? 필요한가? 그런 물건들은 어떤 게 있냐면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예요. 난 땡땡 브랜드를 좋아하는데 옷가게에 가서 그 땡땡 브랜드를 산다면 내가 써봤던 것이고 내가 좋아했던 것이고 이 브랜드에 대해 느끼는 뭔가 풍족감이 있으니까 뭔가 물건을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별로 하지 않아도 되겠죠. 두 번째는 써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국민 땡땡처럼 생전 써보지도 않은 뭐 듣도 보도 못한 물건이 아니라 이거 써봤잖아. 리필한 거죠. 재구매한 거예요. 두 번째는 쓸 만큼입니다. 필요한 수량만큼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재고 수량만큼만. 세 번째는 쓸 때 사는 거죠. 무슨 의미냐? 미리 사두지 마라. 아. 혹은 뭘 살 때 사는 날을 정해놓고 사라. 예를 들면 제가 쇼핑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한테 조언했던 거 뭐였냐면 매주 수요일만 사라고 했어요. 월화수목금토일 다 사다가 수요일만 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6일 정도는 살 거 리스트를 적거나 생각만 하고요. 그날만 가는 거죠. 근데 하루라는 시간 내내 쇼핑할 수 없으니까 오히려 그냥 정해져 있지 않을 때는 아무 때나 그냥 지나가다가 갑자기 기분 안 좋으면 날씨 좋으면 샀다가 올해 수요일만 사야 되니까 그때 사게 되니까 훨씬 합리적인 소비가 가능해졌다. 장바구니 같은 거에 우리 뭘 담듯이 사고 싶은 게 있으면 바로 즉흥적으로 빠르게 움직이지 말고 일단 적어놓고 좀 고민해 보는 것, 이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자, 쇼핑 중독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네. 다른 말로는 쇼핑 의존증. 네, 제가 아까 저장 강박증이랑 좀 비슷한데 이것도 증이 붙습니다. 그건 뭐죠? 병이다. 병이다. 네. 실제 있는 병이고요. 이 쇼핑 의존증이 있는 사람들이 보통 이런 증상이 있다고 해요. 못 살 때 불안, 분노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어떻게 알고 있냐면 쇼핑 중독자들은 뭘 많이 사는 사람 아니야? 네. 좀 더 현실적인 이야기는 뭐냐면요. 못 사는 거예요. 돈이 없든 누가 못 사게 하든 너무 비싸든 그러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보통 평온한 마음이 아니라 화가 나는 거죠. 아니면 막 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게 진정한 의미의 쇼핑 중독이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막 이거를 막 쇼핑을 막 중독처럼 막 사진 않는데 그래도 이제 좀 쇼핑을 하거나 제가 뭐 갖고 싶은 옷을 사면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쵸, 그런 맞아요. 쇼핑을 조금 이렇게 좀 참을 수 있는 방법이 혹시 또 있을까요? 네. 이제 쇼핑 중독은 치료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지만 이 중독까지 되지 않고 그냥 좀 과하게 너무 많이 사시는 분들한테 이런 제안들을 해봤는데 요건 굉장히 먹히더라고요. 뭔가 좀 유용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15분을 참아보는 겁니다. 15분만. 예를 들면요. 정말 많이 나오네요. 마트 가서 네. 백화점 가서 예. 네. 뭐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네. 막 정말 시간과 재밌죠. 돈과 네. 내 힘만 허락된다면 다 사고 싶죠. 맞아요. 그렇죠. 굉장히 행복한 곳입니다. 네.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많이 못 사죠. 못 사죠.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마음은 요즘 물가가 엄청 올랐어요. 마음은. 네. 그런데 한 100만 원짜리는 못 사는 거예요. 네. 쉽게. 맞아요. 우리가 지를 수 있는 정도의 수위가 있잖아요. 네. 뭐 한 3,000원. 만 원? 만 원? 3,000원? 뭘 사길래 돈을 그렇게 많이 씁니까? 백화점에서 백화점에서? 네, 백화점에서 아, 네. 네. 마트가 아니고? 네, 백화점에서 얼마 정도 우리가 지를 수 있는 허용범위겠죠? 예, 있죠. 이건 예. 뭐 재산을 까야 되니까 그것까지는 알고 네. 그냥 10,000원이라고 보는 거예요. 네. 만 원. 그냥 10,000원짜리 정도 쓸 수 있어 그러면 쓸수 10,000원을 있죠. 100개 살 수도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건 네. 아니죠. 네. 자, 그럴 때 보통 어떤 걸 사냐 하면 쓸모없는 걸 삽니다. 아. 필요 없는 걸 사기도 하고 그냥 그냥 싸니까? 그날 결정한 거죠. 안 사죠. 그날. 예. 맞아. 이거라도 사면 기분이 좋으니까. 좋으니까. 안 써. 그때 네. 바로 결정하지 말고 15분 후에 사자. 15분 후에. 15분. 실제 이걸 많은 분들이 실천했는데 네. 그때 처음 봤을 때 그 물건 봤을 때는 사고 싶은 욕구가 이만큼 올라가요. 그렇죠. 올라오죠. 예. 그리고 쉽게 살 수 있어요. 네. 돈만 꺼내면 카드나 핸드폰만 꺼내면 바로 결제할 수 있는데 네. 15분 돌고 나니까 요 기분이 다운되죠. 다운됩니다. 없어도 그게 돼. 15분 효과예요. 근데 네. 제가 요거 조금 성인들한테는 먹히겠지만 저희 집에는 애가 3명이나 있거든요. 네. 대표님, 우리 애들도 뭐만 보면 사고 싶어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 좀 이용을 자주 합니다. 저도 이렇게 강의도 보다 보니까 한 10분만 기다리고 딴 데 한번 보자면 네. 그 도는 동안 사고 싶은 게 더 많이 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것만 사고 빨리 나가야 되는데 그거 안 사게 하면서 딴 걸 보실 때 이것도 사고 싶고 이것도 안 사주면 들룩거리서 한 두세 개를 더 사서 나오는 아이고, 경우가 안 있거든요. 되겠네. 저희 아이도 이제 네. 뭐 아이니까 뭘 네. 많이 사고 싶은데 그냥 조건을 다는 거죠. 조건 한 개만 살 수 있어요. 하나만 사라. 근데 그게 이제 뜻대로 안 되고. 그러니까 사실 저 15분만 참아라 보다는 1분 안에 나가라. 그걸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빨리 나가면 되잖아. 돌아서라. 1분 안에 나가라. 집에만 있어라. 뭐 15분만 살아. 네, 좋습니다. 네. 사지 않는 습관이라는 책이 네. 있는데 이 책의 저자가 실제 경험했던 굉장히 재미있는 사례가 있어요. 자, 만약에 집에서요 쇼파를 사고 싶은 거예요. 네. 너무 낡았어요. 그럼 어떻게 사세요? 인터넷 뒤져보고. 뒤져보죠. 가격 네. 비교하고. 이것저것. 비교하고. 네. 그리고 백화점 같은 데 가서 한번 시험도 해보고 앉아 얼마 정도 시간이 필요할까요? 그래도 꽤 걸리죠. 또 쇼파는 또 비싸기도 하니까. 고가니까. 그리고 쇼파를 한번 사면 한 몇십 년은 써야 되니까 한 10년은 쓰니까. 고민을 해야 되니까 한 그래도 한 달 정도 한 고민하지 달 않을까. 정도, 예, 한 달 정도. 제가 들었던 그 일반적인 분들의 이야기는 그냥 네. 인터넷으로 네. 가격 비교해서, 예, 그냥 내가 살 수 있는 허용 범위가 있잖아요. 네. 빨리. 한 30만 원 정도를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뭘 고민해요? 그냥 제일 많이 팔리거나 내가 좋아하는 뭐 브랜드거나 디자인이나. 네, 디자인이거나 그냥 띡 사면 몇 분 안 걸리죠. 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 책의 저자가 쇼파를 하나 사기 위해서 몇 년을 걸렸어요. 몇 년. 아니 이게 무슨 2천만 원짜리 쇼파도 아니고 그러니까. 희귀도 아니고 무슨 핸드메이드 뭐 장인이 만든 것도 아닌데 근데 이 책에 어떤 이야기 나오냐면 네. 그러고 나니까 네. 진짜 사고 싶었던 쇼파를 사게 됐다. 그냥 30만 원 정도면 사면 돼라고 생각해서 네. 그냥 이 정도 색상이면 뭐 그냥 가죽이면 이게 아니었다. 근데 그거보다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뭐예요? 그렇게 샀더니만 몇 년이 지나면 점점 쇼파는 해지게 되어 있고 네. 그냥 새 걸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이. 네, 맞아요. 근데 수년간 사용해도 늘 마음에 드는
내가 진짜 잘 샀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물론 모든 물건에 적용할 수 없겠지만 네. 빠른 소비, 즉흥적인 결정이 결국 우리가 제대로 물건을 사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근데 반론을 좀 제기하자면 우리 속담에 이런 말도 있거든요. 장고 끝에 악수 둔다고 하다 좋은 거 다 나가고 어쩔 수 없이 안 좋은 걸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올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즘 네. 현대 시대는? 좀 내가 오래 쓰면 쓸수록 네. 좋은 물건이다 네. 라고 판단한다면 그냥 내가 습관적으로 차도 그냥 뭐 2, 3년 만에 바꾸시는 분도 있어요. 예. 네, 네. 근데 그건 뭐 진짜 몇천만 원 짜리인데 네. 그냥 내가 좀 고민해서 되게 신중하게 샀더니 네. 탈 때마다 기분이 좋다. 맞아요. 이런 이야기니까 예, 너무 차 얘기하니까 예. 공감이 확 오네. 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경제 주간지에서 굉장히 네. 재밌는 이벤트를 걸었습니다. 네. 1년 동안 쇼핑하지 않기 프로젝트에 모집할 사람들을 이렇게 1년 동안 쇼핑 안 할 사람들을 모집을 한 거예요. 가능할까? 전 가능한데. 아니, 안 될 것 같아. 굉장히 불가능할 수 있겠지만 전제는 뭐였냐면 네. 생필품을 사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에 네. 어떤 분들이 지원했냐면 네. 아까 좀 쇼핑 많이 하시는 분들 네. 10대 분의 주부들이 네. 여기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일기를 써서 어. 블로그 같은 데 올려가지고 내 어떤 후기 같은 거를 이렇게 한 거예요. 네. 근데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1년 안 돼서 네. 대부분의 주부들이 포기했습니다. 포기했어요? 자, 1월 1일부터 이걸 하게 했는데 네. 시키지도 않았는데 주부들이 한결같이 한 게 있어요. 모든 주부들이. 왜? 자, 1월 1일 날 네. 더 못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뭘 했냐면 집안 곳곳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필요한 거? 도대체 뭐가 있지? 어. 그분들이 다 한결같이 재고 조사를 한 거예요. 쓸만한 게 있나 없나? 쓸만한 게 있나? 어. 아, 필요한 거 사야 돼. 1년이라는 기간 사실 굉장히 긴 기간. 길죠. 옷도 사야 네. 되고 얼마나 네, 옷도 사야 많아요. 되고. 예. 그런데 재고조사하면서 대부분의 너무너무 즐거운 네. 경험을 했는데 열었더니 네. 꺼냈더니 그러더니 이게 이만큼 있었네? 이게 여기에 있었네? 네. 다 어떻게 생각해요? 집에 있는지조차 몰랐던 물건이 마치 무슨 맞아. 보물까지는 아니지만 네.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정리를 정말 많이 못 하시고 물건을 많이 사시는 분들한테 그러니까 15분 참아라 다음으로 많이 제안했던 게 일단 뭐부터 해라? 재고 조사부터 해라. 재고조사. 자, 세 번째로 제가 사용하는 방법인데 이건 조금 일반적으로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네. 제가 유니폼 프로젝트라는 걸 합니다. 잠깐만요. 요즘처럼 개성이 넘치는 시대에 유니폼 프로젝트라뇨. 이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다 똑같이 이 입자고요? 방송을 그러니까요. 오늘 마지막이니까 4번 정도 보신 분들은 네. 뭔가 좀 공통점 같은 걸 발견했을 것 같아요. 일단 우리 대표님은 슈트는 똑같은데 넥타이만 바뀝니다. 넥타이 바뀌었고 네. 슈트는 제가 지금 이렇게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 입을 수 있는 뭐 양복이라고 하죠. 네, 이게 무려 네. 네. 2벌 있습니다. 두 벌이요? 거의 돌려입기 아니에요? 두 벌로 그냥 나신다고요? 뭐 다른 의미로는 이렇게 공적인 자리에서 입을 일이 별로 없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네. 저는 네. 2벌 가지고 살기에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유니폼 프로젝트를 지금 거의 5년 정도 하고 있는데 네. 정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았어요. 아니 옷은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냐. 그렇죠. 네. 실제 제가 전국에 있는 이 가정을 다니면서 조사를 해보니까 네.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경우에는 1인당 130벌, 130벌. 여성의 경우에는 180벌을 가지고 있어요. 뭐 양말, 속옷 제외하고요. 와, 그렇게 자, 많나? 그런데 저는 이 수치적으로 보면은 한 50개 정도 되거든요. 50벌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평균보다는 굉장히 완전 낮네요. 낮은 거죠. 네. 근데 제가 수치로 조정한 게 아니라 네. 저는 옷장 한 칸으로 조정을 했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는 이제 뭐 넣을 수 있는 옷의 양이 네. 제한적이죠. 그리고 그 프로젝트를 제가 진행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했던 게 뭐였냐면 네. 매일 뭐 출근룩 찍기 같은 것처럼 네. 그때부터 매일같이 입는 옷들을 사진을 찍었어요. 그거를 한 달 정도 해보니까 제가 알게 된 사실은 뭐였냐면 네. 맨날
똑같은 옷만 입는다. 아. 입는 옷은 그 옷밖에 없다. 주로 편한 옷, 좋아하는 색상, 아까 브랜드처럼 좋아하는 브랜드 그쵸. 있지. 뭔가 좀 새로운 도전, 새로운 시도, 그냥 되게 언밸런스한 컬러 네. 이런 거를 시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컬러는 이게 뭐 성격이랑 좀 드러난다고 하고 활동이랑 관련돼 있겠지만 주로 지금 입는 것처럼 일명 모나미 룩이라고 하던데요. 모나미 룩, 예, 흰색, 네. 예, 어두운 까만색, 예. 아. 볼펜 모나미. 같다, 네. 볼펜 같다 해서 모나미 룩이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색깔이 네.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정장은 네. 뭐, 두 벌 정도면 충분하고, 그 다음에 저는 주로 이제 평상시에는 청바지를 입는데, 네. 청바지 같은 경우에는 자주 안 빨아도 되잖아요. 그죠, 그죠. 어떤 사람은 평생 그쵸. 안 빨기도 하던데, 네, 맞아요. 저는 이제 청바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세 벌 정도로 예, 그냥 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빨기는 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렇게 좀 뭐 늘어나거나, 뭐 이렇게 뭐 뻥긋나거나 이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수선. 예, 버리면 버려요? 버리거나 예. 청바지를 꼬맬 수 없는 부위도 있더라고요. 예. 그런 식으로 하고 또 뭐 하면 되죠? 한 개 더 사면 되죠. 사면 되는 거죠. 예. 세 벌 정도면 살기 충분하니까. 약간의 계절 분리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옷장의 양이 상당히 줄죠. 자, 그동안 쇼핑을 너무 과하게 하셔서 굳이 채워야 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넣었던 분들한테 네. 오늘 이야기했던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네. 쇼핑을 편하게 하기보다 불편하게 해보라는 겁니다. 불편하게요. 내가 인터넷으로 지금 주문하면 이따 오고 바로 내일 올 수 있는 그런 소비가 아니라 네. 내가 필요할 때 걸어서 걸어서. 번거롭지만 장바구니 들고 마트에 가서 사야 되는 거죠. 따져보고. 따져보고 예. 그러니까. 거기서 가격을 비교하거나 혹은 입어보거나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돼. 우리 앞에 맨날 핸드폰 틱틱틱 하니까. 오히려 이런 불편한 소비가 합리적인 소비를 만들 수 있는 결정적인 트리거가 될 수 있다. 제가 또 추천드리고 싶은 건요. 네. 주간 식단표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이것도 뭐예요? 주방 정리, 냉장고 정리 이런 것들이 불편하시는 분들이 요 방법 한 개로 합리적인 소비와 주방 정리를 만들었는데 우리 집이 뭐 구내식당 아니잖아요. 네. 구내식당 어떤 특징이 있어요? 그 주는 대로 먹어요. 오늘 뭐 먹을지 내가 고민해서 갈 필요 없죠. 없습니다. 능력 있는 영양사님이 알아서 주는. 알아서 네. 칼로리 같은 거 잘 조절해서 하듯이 네. 우리 가족을 위한 식단표를 일주일치를 미리 만들어 놓거나 이게 좀 잘 돌아가면 한 달치, 뭐 계절별 그리고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엄청나게 많은 식단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식단표를 일주일치를 만들어 놨더니 여기서 뭐가 좋아졌냐면 마트를 갈 때 뭐 사지라는 고민이 사라진 거예요. 뭘 사면 되죠? 이 식단표에 있는 거 사면 돼요. 짜여 있는 대로 사면 네. 되죠. 네. 그랬더니 일주일치 장 보는 게 굉장히 정리도 됐고 쓸데없는 소비 같은 게 사라지고 남게 되는 음식이 없고 그리고 건강하게 식사를 하게 될 수 있는 거죠. 가지고 있는 집안의 물건들 중에 그냥 재밌는 앙케이트 같은 거 하듯이 좋아요 물건, 싫어요 물건 한번 구분해 보는 거예요. 이제 옷 중에 내가 좋아하는 옷과 싫어하는 옷, 네, 뭐 A 브랜드 옷 이런 식으로 좀 더 명확하게 구분해 보는 거죠. 그랬더니 나는 이런 옷을 좋아하는데 그 옷들의 특징은 이렇더라. 함부로 입을 수 있는 옷 좋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뭐 비싼 옷을 아낀다고 맞아요. 너무 비싸니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실제 옷 정리를 못 하시는 분들이지만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 내가 옷을 살 땐 그냥 돈 있다고 뭐 이렇게 열심히 모아서 비싼 옷을 사기보다 그냥 내가 그냥 쉽게 막 입을 수 있는. 네, 거. 막 입을 수 네. 있는 그런 거. 이게 좀 뭐 헐렁한 거. 네. 네, 이게 좋지. 네. 막 되게 불편한데 비싸서. 네. 네, 잘 못 입게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되더라. 집을 뭔가 정리하는 데 있어서 유용할 수 있는 정리 도구 중에 제가 추천드리는 게 바로 영수증입니다. 그동안 사서
쓰지 않았던 물건들을 이 영수증 한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한 달 정도의 시간을 두고 앞으로 장을 보러 가시면 혹은 인터넷으로 사도 영수증을 다 모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 후부터 그 전 한 달치 샀던 것 중에 사용한 거, 쓴 것은 취소순을 그어보는 겁니다. 취소. 그리고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실제 그렇게 샀던 물건들 중에 취소선이 그어지지 않은 물건들을 돈을 한번 매겨보는 거예요. 이거를 매월 하는 겁니다. 이걸 제가 수치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한 가정당 4인 가족 기준에서 사놓고 쓰지 않는 물건이 보통 평균 30만 원이었어요. 이게 매월 발생해요. 이야. 1년이면 얼마죠? 360. 360만 원입니다. 그 돈이면 뭐 멀리 유럽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네, 가족끼리 가까운 뭐 동남아시아 정도 네. 4인 가족이면 한번 다녀올 또 수 충분히 있는 갔다 올수 정도의 있죠. 돈인데 여행 한 명 가려면 우리는 늘 대는 핑계 뭐예요? 돈 없어. 네. 가면 큰 돈 써야 돼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큰 돈 어디서 쓰고 있는 거죠? 쓸 쓰지 않는 물건, 살 필요 없는 물건으로 우리는 소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한번 가족들과 정리를 제대로 좀 해보고 싶은 거예요. 네. 근데 내가 뭔가 얘기를 해도 정주권이 없으니까 뭔가 안 먹혀요. 그럴 때 굉장히 좋은 이벤트가 뭐가 있냐면 가족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손님을 한번 집으로 초대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그분이 집으로 와야 된대. 그리고 하룻밤 자고 간대.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분이면 좋겠죠. 그리고 가족들이 다 함께 아는 분이고 네. 좀 이렇게 좀 편하게. 예. 사실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고 해도 그렇게 막 아무 때나 오지 못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이벤트를 만드는 거예요. 제가 어떤 문화센터에서 주부분들한테 이런 질문을 했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안 돼요 라고 했었어요. 뭐였냐면 요즘 물품 보관 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도심에 많이 있고요. 또 이렇게 외곽에는 굉장히 큰 창고처럼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집안에 지금 쓸모없는 거예요. 근데 뭐 보관을 해야 돼요. 못 버리니까. 그리고 이게 추억의 물건 같은 의미일 수도 있고요. 수집하는 물건인데 이 물건 집에 두지 마시고 이 물품 보관 업체에 보내서 이렇게 맡기면 어떠시냐. 그런데 조건이 있다면 공짜로는 안 돼요. 라면 상자 하나 맡기는데 네. 상자 하나당 한 달에 3만 원이라고 했어요. 3만 원. 비싼데. 네. 근데 집안에 있는 물건이 어떤 집은 박스 하나만 되겠지만 네. 어떤 집은 10개가 필요할 수도 있고 그 이상 필요할 수 있죠. 여러 개 필요할 수 있죠.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만약 10개라고 그러면 한 달에 30만 원. 30만 원인 거예요. 자, 그렇게 맡기겠습니까? 라고 부담되죠. 아니, 동남아 한번 가르쳐 대부분 보는데 못 맡기죠. 안 돼요. 네, 왜 쓸데없는 돈을 낭비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는 월세 같은 걸 내는 집은 아니지만 네. 그 물건을 보관하기 위해서 적정한 공간이 그 물건이 계속 채워져 있다는 겁니다. 맞아요. 서울시가 보통 1년에 한 번씩 평당 시세 같은 거 나오는데 요즘 집값이 또 많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보통 평균적으로 2천만 원이 넘어요. 맞아요. 물론 집은 창고는 아니지만 네. 우리는 그냥 그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마련하기 위해서 한 평당 1,000만 원 정도의 돈을 쓴 거라고 2천만 원 정도의 돈을 쓴 거라고 볼 수 있다면 오히려 그 공간을 가족들이 좀 더 소통하거나 활용하거나 어쩌면 유용한 물건을 위해서 사용된다면 좀 더 가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혼자 정리하기 너무 힘들다면 네. 친구들 혹은 지인들 혹은 이웃들과 정리 모임 마치 예전에 개 같은 거 있었잖아요. 네. 정리 개, 품앗이 같은 걸 만드는 겁니다. 아, 그거죠? 냉장고 정리를 못한다면 네. 가까운 이웃 중에 냉장고 정리를 못하는 사람 3명을 결합해서 네. 같이. 4명이서 같이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면 다음 집. 가족끼리 함께 하긴 어려웠지만 편한 친구, 가까운 이웃과 함께 그다음에 처지가 비슷하잖아요. 나도 냉장고 정리 못하고
예, 그분들도 못하니까 뭔가 같은 마음에서 뭔가 뭐 이렇게 막 치근한 마음보다는 따뜻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 것. 이것이 오히려 정리를 잘 하는데 도움되었던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 허니문 효과라는 말이 있는데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허니문 효과? 그래서 결혼 뭐죠? 네. 결혼 효과 뭐 이런 이야기일 수도 있겠죠? 네. 처음 신혼여행을 떠났을 때 어떨까요? 와, 이제 좀 잘 살 것 같아. 네. 너무 막 할 거라는 그런 바램, 기대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네, 5년차 주부, 네. 5년차 부부, 네. 네, 뭐 10년차 부부 어떨까요? 딱 그림이 그려집니다. 네, 상상할 네. 수 있는 그런 효과겠죠. 네네네.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새로운 곳에서 긍정적인 에너지나 삶의 의욕이 생기고 좀 오래될수록 그 의욕들이 떨어진다. 처음 이사 간 집 어때요? 와, 이제 좀 잘 살 것 같고 네, 맞아요. 새로운 가구 들어오면 굉장히 잘 쓸 것 같은데 예. 시간이 지나면 아까 소파처럼 맞아요. 낡은 가구, 낡은 소파가 되는 것이죠. 정리가 가장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허니문 효과를 만들어줍니다. 그동안 집 정리가 안 되었어요. 네. 너무 힘들어요. 물건을 못 버리고 살고 있어요. 그랬던 분들이 하루에 15분씩 하루에 1개 버리기 정리 미션 같은 걸 실천하시면서 집에 변화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카페에다가 자신의 집의 사례를 하나씩 사진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야, 이게 실제입니까? 카페이기 이게? 때문에 사람들이 이 사진들을 보면서 우와. 댓글을 달아요. 아니, 사는 집 맞아요? 맞아, 진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아니, 여기 이 집엔 애 없죠? 예. 이런 집은 모델하우스 개도 없어요, 느낌이네, 개도. 모델하우스. 예. 맞아요. 개 있는 집은 이렇게 해서 못 살아. 뭐 이러면서. 예.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에이, 이 친구 혹시 사진 찍으려고 다 치웠죠? 네. 아니 모델하우스네. 이거 집이 너무 허전해가지고 뭐 사는 명 외롭지 않아요? 불편하지 않아요? 네, 삭막하다. 그래도 최소한 뭔 있어야지. 네. 아유, 이 세상에 이런 집이 어디 있어요? 그냥 뭐 보여주기식 집 아니에요? 그럴까요? 모델하우스 그러네. 같은 집이지. 네. 이분들의 가장 큰 다른 점은 뭐냐면 이런 집들을 만들기 위해서 썼던 시간이 최소 1년, 많으면 3년이었어요. 이야. 매일 조금씩 꾸준하게 정리를 하셨던 시간이 누적되고 나니까 처음에는 정말 사진 찍기도 싫고 네. 누구 오면 절대 안 되고 네. 불편했고 굉장히 자존심 상했던 집인데 네. 지금은 누가 와도 예, 오세요. 와. 여기 앉으세요. 네. 차 한잔 해요. 편한 집. 네. 집에 가면 쉴 수 있는 집이 되었던 겁니다. 정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변화들을 제가 실제 제 눈으로 보고 이야기를 듣고 뭐 저만의 이제 고맙다 이런 표현들도 많이 하셨는데 제가 그동안에 정리 경험을 했던 사람들의 변화를 정리해 보니까 크게 보면 3가지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정리를 통해서 굉장히 마음이 평화로워졌다. 집에 가면 뭔가 막 스트레스 받기보다는 굉장히 자유로워졌다. 두 번째는 왠지 이 건강해졌다. 예. 냉장고에도 오래된 음식도 없고 네. 몸을 또 이렇게 움직여서 보니까 네. 신체적으로도 뭔가 활력 있게 되었다. 쓸데없는 거 안 사고 합리적으로 소비하고 나니까 큰 돈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좀 더 유연성 있고 좀 더 자유를 얻게 되었다. 자, 이 3가지 중에 쓸데없는 것 같아 이건. 난 필요하지 않아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있나요? 마음의 평화, 신체적인 활력, 경제적인 자유. 지금 현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라면 한 번쯤 누구나 갖고 싶고 얻고 싶은 것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가 이 정리만으로도 이 3가지를 얻을 수 있다면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4시간에 걸쳐서 정리에 대한 강의 들어봤는데요. 인생을 바꾸려면 공간을 바꾸라라는 말이 있죠. 인생을 변화시키는 첫걸음. 오늘 바로 공간 정리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혜 다락방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알찬 강연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부자가 못 되는 거의 99%의 실패의 원인이 탐욕입니다. 탐욕. 부자 강의를 이렇게 잘 들으면은 재테크 이런 것도 잘 할 수 있는 건가요? 빌딩을 7개인가 가지셨는데도 저에게 맨날 물어보는 질문이 빌딩을 한꺼번에 더블로 늘리는 방법을 좀 설명해달라. 부자학은 정확하게 뭔지도 좀 궁금하고 그럼 부자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은 부자심인지도 궁금합니다. 좀 깨끗하게 돈을 벌고 그다음에 좀 봉사하는 거, 사회에 좀 기부도 하시고 그다음에 편안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시는 것이 부자의 조건입니다. 3가지입니다.